이 웨이퍼를 생산하는 반도체 팹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 지금 호남이 가져가겠다는 후공정, 패키징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STM은 왜 하필 섬으로 갔을까요? 그게? 이제 그 반도체 입지의 문제인데 네. 반도체는 살짝 위험한 공장이에요. 예. 온갖 가스 케미칼 다 씁니다. 아, 그런데 그 가스 케미칼이 그러니까 가스가 모든 정화 장치가 다 있어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정화 시설이 고장 나서 가스가 샜어요. 잠시라도. 예,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도심에 있다, 주거지 주변에 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이게 이 가스들이 그냥 위험한 가스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유독 가스들이 다 쓰는 데가 반도체 팹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짓듯이 아, 그렇군요. 주거지에서 일정 거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주거지하고 너 붙어 있으면 안 좋죠. 예. 그리고 주변에 산이 있으면 또 안 돼요. 가스가 샜는데 나가서 희석되고 멀리 퍼져야 되는데 예, 예. 그 멀리 퍼지면서 희석이 돼야 되는데 주변에 산이 딱 막혀 있으면 갇히는구나. 갇혀 있죠. 어. 갇혀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어요. 예. 그럼 케미칼이 되는 겁니다. 어. 위험해요. 지금 예. 용인, 기흥, 화성, 동탄, 평택 이쪽 그 반도체 공장 옆에 보면 아파트들이 빽빽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아파트들 유리창을 자세히 보시라고 좀 권해주고 싶어요. 가스가 안 샜을 거라고 믿어요. 예, 예. 요즘 워낙 정화 시설 잘 돼 있고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도 가스 누출 사고 뉴스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나왔을 때 아파트가 딱 붙어 있으면 그 유리창을 부식시킵니다. 어. 예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제가 동부 하이텍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제 차를 회사 주차장에 세워놨어요. 퇴근하려고 보니까 차에 구멍이 나 있네요. 예. 왜 구멍이 났냐면 그기도 마찬가지로 정화돼서 나와야 되는 가스가 제대로 정화 안 된 상태에서 나오다가 비하고 섞여갖고 케미칼 돼서 차를 부식시킨 거예요. 어. 차 그 정도로 독하고. 예, 그럼요. 회사 주차장에 있는 차 200여 대가 다 부식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싹 다 갈아줬죠. 어. 대신 보안 유지 각서를 썼죠. 어. 이거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케미칼이 주차장 안에 있는 차들만 오염시키겠습니까? 그 담벼락 밖에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도 부식시키겠습니까? 다른 아파트에 있는 자동차도 부식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들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는지. 장비에서 가스를 쓰고 예. 나올 때 1차 스크럽을 통해서 가스를 정화하고 옥상에 있는 2차 스크럽에서 또 한 번 더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데 예, 예. 스크러버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그렇죠. 아. 고장이 났으니까 여과가 안 돼서 되는 게- 나오는 거죠. 아, 바로 예. 나왔구나. 근데 그 여과가 안 된 가스가 만약에 이 팹이 어디 멀리 떨어져 있다. 주거지에서 그러면 나가다가 희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바다에서 잠깐 실내를 해도 바닷물은 그래도 바닷물이듯이 근데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으면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해외의 반도체 팹들은 대부분 다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데 있고요. 지금 뉴스를 잘 보시면 미국에 지금 짓고 있는 인텔 팹, 마이크론 팹, TSMC 팹 모두 다 사막에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우리나라만 수도권의 아파트 사이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짓지 말고 호남에 그나마 주거지와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 팹을 짓자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 예. 용인 반도체 산다에 좀 이전을 하나? 그래서 얼마 지난 중간에 기사가 났던데 예. 보니까 이제 호남으로 이전을 한다. 그걸 검토 중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났던데 보니까 이제 패키징 예. 공장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신문 제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짓는다. 예, 그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박수를 쳤죠. 드디어 팹이 내려가는구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주장했던 반도체 팹이 아니라 패키징 공장을 호남에 짓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 예, 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러면 뭐 반도체 공장이 뭐 비슷비슷하지 않냐? 팹하고 패키징이 뭐가 다르냐?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렵죠. 모르죠.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예, 예. 뭐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웨이퍼라는 겁니다. 반도체 그게 반도체 웨이퍼. 예, 이 반도체 웨이퍼. 그래서 요게 자세히 보시면 패턴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웨이퍼 하나에 반도체 칩이 한
200개, 300개. 음. 지금 요즘 만드는 거는 이거보다 웨이퍼가 더 커요. 예. 300mm. 요거는 직경이 200mm. 예, 예. 예. 요즘 만드는 건 좀 더 크죠. 기판이 더 커졌구나. 더 크죠. 예. 음. 그래서 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음. 반도체 설계에 따라서 여기다 회로를 그리는 게 음. 웨이퍼 팹입니다. 그래서 아. 이 웨이퍼를 만드는 곳이 웨이퍼 팹이고 예, 예. 지금 저희가 호남에 짓자고 주장하는 게 이 웨이퍼를 생산하는 반도체 팹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 지금 호남에 가져가겠다는 후공정, 음. 패키징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이걸 웨이퍼를 다 만든 다음에 잘라요. 하나씩. 왜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예, 예. 하나씩 낱개로 다 자른 다음에 이걸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집어넣고 자동차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낱개도 포장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이제 패키징입니다. 완성된 반도체 웨이퍼를 예. 거기는 이제 잘라서 포장을 하는. 예. 그래서 패키징이. 패키징이죠. 그러니까 예.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박스 포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패키징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는 게 이제 좀 기술적으로 한계에 이르렀어요. 예전에는 100나노, 200나노 이러다가 지금 10나노, 20나노, 요즘은 2나노, 3나노 하잖아요. 나중에는 옹스트롱 단위로 내려가야 돼요. 그 이야기는 정말 물리적으로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더 가늘게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 HBM이라는 것도 사실은 패키징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웨이퍼를 잘라서 그걸 층층이 쌓아서 네네. 포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키징 기술이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하지만 패키징하고 웨이퍼하고 규모가 100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패키징이 작은, 그러니까 규모가 작죠.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투자 규모도 작고 예, 예. 시설이나 거기서 사용하는 금액도 작고, 예, 모든 게 더 적어요. 그러니까 펩 하나 내려가는 거하고 패키징에서 100개 내려가는 거 비슷한 거죠. 하나하고 100개.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반도체 그 웨이퍼 생산하고 거기에 회로 넣어서 완성품을 만드는 팹이 예, 그 반도체 공정의 거의 대부분이군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제작의 핵심은 웨이퍼 제작이에요. 예, 지금 엔비디아가 팹리스 자기네들은 공장이 없어요. 예, 예, 예. 설계만 하지 않습니까? 그 그럼 TSMC 그 설계를 받아서 TSMC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TSMC는 뭐 합니까? 웨이퍼를 만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럼 그걸 다 만들었어요. 그럼 그 웨이퍼를 어디로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말레이시아로 가져가요. 말레이시아의 패키징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예, 예. 거기서 다 잘라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 금액만 보면 세계 5대 수출국이 말레이시아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그쪽은 패키징만 하거든요. 패키징 한 반도체 가격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사실상 뭐 반도체 강국이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반도체 제작의 핵심은 웨이퍼 팹이고 웨이퍼 팹과 패키징은 아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요. 그래서 지금 호남의 반도체 팹을 내려가자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재생에너지를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이쪽에서 하자. 근데 패키징은 전력 자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팹이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역 균형 발전. 이미 광주에는 엠코라는 세계 굴지의 패키징 회사가 있어요. 세계 2위입니다. 세계 1위의 패키징 회사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파주에. AS, 대만 회사인데 AS라고 파주에 공장이 있어요. 하지만 패키징 공장이 우리나라에 세계 1, 2, 3위가 다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가 생기고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도체 팹이 하나 생기면 그게 광주가 됐든 새만금이 됐든 생기면 그쪽으로 사람과 소부장 업체들과 모든 자본이 몰려가는 겁니다. 예. 거기에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다른 겁니다. 예, 패키징에서 정말 좋고 지금 반도체에서 패키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도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패키징 회사들이 많은 건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폐비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 뭐 지역 균형 발전은 차치하고 예. 그건 두 번째로 치더라도 당장 이 현실적인 전력 문제 재생에너지. 예. 이거 그 아리백도 그렇고 예. 전력 문제 그러니까 패키징 공장을 이전하는 걸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이건 그러니까 호남에 도움은 되죠. 하지만 재생에너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상관없죠. 예. 전력 문제 해결 안 돼요. 전력 문제 전혀 해결 안 되고 여전히 용인의 전력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고. 송전탑 저 온 나라에 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게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정말 예.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사회적 그 컨센서스를 이뤄서 예. 뭔가를 해야지. 안 그러면 저 누가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던데 공장을 거대하게 그렇게 용인에 지어놓고 예. 정작 전력이 해결이 안 돼서 공장 가동도 못하면 어떡할 거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도 그냥 억지로 가다 보면 충분히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이 해법을 다 갖고서 이제 1월에 예. 그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K 반도체 이게 국가의 거의 한국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인데 예. 결국은 이 전력 문제 에너지는 지산지소 예. 온사이트죠. 온사이트. 예. 필요한 곳에 지어서 공장도 거기에 예. 짓고 거기서 조달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해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께서 방향은 제시해 줬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산업부나 환경부나 에너지부나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죠. 네. 눈치만 보고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 그 전에 이미 진행해오던 게 있으니까 관성대로 따라하는 거죠. 호남 반도체 산다는 용인에 지어야 할 반도체 팹을 빼앗아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삼성 반도체 산단도 그렇고 용인 반도체 산단도 그렇고 원래 거기에 팹을 지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거 지을 때 다 무시했어요. 환경 영향 평가 약식으로 했어요. 이거 범법 행위입니다, 사실. 예, 그게 지으면 안 되는데 당시에 다 법을 어기고 약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들어간 비용도 모두 다 정부가 대주면서 억지로 집어넣은 겁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자기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거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지금 왜 그랬나 후회하고 있다고. 예. 그렇다면 지으면 안 될 곳에 짓기로 결정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캔슬을 해야죠. 취소를 해야죠. 그리고 입지를 봐서도 용인보다는 호남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수도권은 이 팹 산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과밀화돼 갖고 이미 터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고 넘쳐요. 근데 지방은 지금 지방을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해 보면 딱 두 단어가 떠요. 소멸. 그다음에 위고비. 위고비가 뭐냐면 지방 소멸시키는 약이에요. 다이어트 약.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이죠. 지금 지방 치면 위고비. 다 소멸로만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에 반도체 팹을 짓는 게 맞지. 지금 이미 배 터지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수도권에 하나 더 집어넣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 지역 정치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나라, 국가 대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그래서 누군가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아킬레스 건 같죠. 전력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이봉렬 반도체 전문 시민 기자 모시고 그 이슈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그 기업 관계자나 정부 당국자에게 좀 한번 조언을 하신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벌써 끝났나요? 네네. 더 하실 말씀 더 하시죠.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아니, 이슈가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예. 사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정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순소를 했는데 대기업 경영진한테도 조금 좀 순소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이런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100배는 더 똑똑하신 분들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업에 있고 그 상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할까요? 지금 이번에 성과급 사태를 봤을 때 예. 그분들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는 거 그게 급급하고 그다음에 단기간의 성과 이것만 챙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도 아리백을 맞춰서 호남으로 옮기자 이런 걸 하면 지금 당장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쓰는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새로 바뀐 거에 대해서 행여 잘못됐을 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업의 임원들 수명이 3년 5년이지 않습니까? 자기 임기 안에는 그냥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급 많이 받겠다는 거죠. 임원들 성과급 아까 6억은 평균이에요. 임원들은 그게 그렇죠. 몇 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다른 짓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기업의 미래까지 10년, 20년, 30년까지 바라보고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기업의 미래와 함께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을 줄지 우리 공동체에 공헌하는 이런 건 누가 생각해야 되느냐. 기업의 오너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업의 오너들이 하는 발언들 보면 최근에 하는 발언들 보면 우리 공동체에 대한 고민은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각성을 안 하잖아요. 반도체 팹은 기업이 결정한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들어가는 공공 인프라는 전부 정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전기, 물, 그다음에 도로 모든 걸 다 정부에서 해주는데 만약 정부가 안 해주잖아요.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당근과 책찍을 같이 구사를 해야죠. 호남에 가면 전기 재생에너지 우리가 충분히 싸게 공급해줄게. 그리고 도로, 그다음에 항만, 그다음에 요즘 반도체 다 비행기도 수출하니까 공항, 그 유통 인프라 다 해줄게. 당근도 주고 너네가 끝까지 용인에 고집한다면 그래 전기는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기요금 차등제를 해서 요금을 더 받을 거야. 그리고 지금 지중화 작업하는데 한전에서 그 비용을 다 내고 있어요. 70% 이상 내고 있습니다. 원래 그거 다 기업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 특별법이니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갖고 원래 기업이 부담해야 될 것까지 지금 한전이 부담을 하고 있고 그 부담이 다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기요금 오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못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벌 오너들이 생각을 바꿔먹을 수 있게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전 뭐 그래야 반도체 팹이 지금이라도 호남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고 그게 지역 균형 발전도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미래, 아리백이 바꿀 미래, 그까지도 맞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K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거의 전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그 전력이라는 난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 쉽지 않은 문제인데 또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용인 산단을 고집해서는 전력 문제 해결할 되지도 않고 또 특히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수출길도 막힐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예고된 상황에서 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정부 또 기업 또 시민 모두가 뭔가 아주 지혜로운 그 컨센서스 공감을 이뤄서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날카로운 분석 전해주신 이봉렬 반도체 전문 시민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뉴스는 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돈 되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